님 같은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나요.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겠다, 사람들이 쉽게 소비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전혀 쉬운 게 없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원석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좀만 다듬으면 다 되는구나. 왜 나 울 것 같지? 이거 그냥 풀 영상 올리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게으른입니다. 저 심리학자 레온 셀처의 말로 PT를 시작하겠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죄책감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지난 PT 이후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원래 갓생 챌린지 이런 거 도전하는 컨텐츠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게으른이 더 이상 게으르지 않게 되면 게으름은 사라지는 건가? 그럼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자기계발이라는 이야기는 대체 뭘까라고요. 지난 PT에서 앤드류가 이런 피드백을 해줬었어요. 왜 굳이 부지런히 데리고 와죠? 그건 이미 세상에 너무 많다고. 제가 2달 동안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지런들 흉내 말고 게으름만이 할 수 있는 진짜 이야기는 뭘까 하고요. 게으름은요, 단 한 가지로 정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력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합리화가 심해서 완벽주의라서 쉽게 지겨워져서 집중력이 약해서 게을러집니다. 부지런은 이상적인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만 게으른 이유는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저는 이런 각기 다른 이유로 게으른 우리 어른이들에게 자책하기보다는 자기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또 무책임한 힐링을 말하기보다는 뾰족한 해결책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을 게을러본 이 게으른이 말하는 진짜 뾰족해진 메시지는 바로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입니다. 제가 말하는 자기개발입니다. 페르소나는 똑같아요. 자신이 게으름과 싸우고 있는 어떤 이 땅의 모든 어른이들이고요. 자기 개발의 목적은 내 안의 게으름과 함께 공존하는 것, 그리고 그걸 개발해서 장점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3가지 컨텐츠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게으름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왼쪽부터 ADHD형 게으름 산만이, 그리고 완벽주의형 게으름 미루미, 또 작심삼일형 게으름 노잼이, 자기 합리화형 게으름 고집이, 또 이 무기력형 게으름 귀차니가 있습니다. 산만이의 주의 산만함은요, 이런 다능인의 능력이 될 수 있고요. 미루미의 게으름 완벽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장인 정신이 될 수 있습니다. 노잼이 쉽게 질리는 특성은 빠르게 재미를 캐치하는 통찰력이 될 수 있고요. 머릿속에서만 움직이는 이 고집의 자기 합리화는 큰 그림을 짜는 시뮬레이션의 강점이 됩니다. 귀차니의 낮은 활동력, 요거는 이너피스, 여유의 강점이 될 수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반드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악처럼 터부시되던 이 게으름도 이렇게 개발만 하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5캐릭터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게으름에 대해서 재해석하는 콘텐츠로 어른이들이 자신의 게으름과 직면을 하게 하고 그 게으름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결국 나의 게으름과 공존하는 것, 이것이 제 3가지 콘텐츠의 전체적인 플랜과 공통 목적입니다. 본격적인 콘텐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게으름의 세포들입니다. 형식은 인스타톤이고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유미의 세포들이 모티브입니다. 5가지 게으름들을 이 제멋대로 구는 그 애기들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유미의 세포들은 이 세포들이 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스토리잖아요. 게으름의 세포들은 주인공이 항상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일상에서 게으를 때 발생하는 어떤 심리나 행동들을 묘사를 하는 겁니다. 레퍼런스들을 참고해서 잡아본 10개의 콘텐츠 소재들입니다. 위에 5개의 지금 썸네일은 실제로 제작을 해가지고 업로드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1분만 게으르게입니다. 쇼폼 콘텐츠고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당신이 지금 미루고 이거 보고 있는 이유 알려드림. 자, 쇼츠는요, 다 제 생각에는 좀 알쓸신잡인 것 같아요. 뭐냐면, 굳이 나한테 쓸모 있진 않은데, 궁금해서 못 넘기고 막 보게 되는? 그래서 저는 1분 만에 짧게 후킹할 수 있는 게으름 관련 이야기들을 컨텐츠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정 멘트로, 자, 이것만 보고 할 거 하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마지막에 주고요. 네, 찾아봤는데, 아직 게으름을 다루는, 그리고 요거는 10분만 게으르게, 이거는 롱텀 컨텐츠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고찰이나 게으른 천재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긴 호흡으로 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겁니다. 게으름 피울 때 보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째 주제 마지막은 그래 나 게으르다, 이 자전적인 에세이 콘텐츠입니다. 여기 게으른 채 서른이 되어버린 어른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자, 포인트는 솔직함이에요. 평생을 게으름과 싸우다가 30살에 극적으로 게으름과 화해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래 나 게으르다 라고 인정을 하고 개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좀 게을러도 괜찮아 이런 느낌 지양하고요. 오히려 좀 나다움을 찾아가는 퍼스널 브랜드로서 좀 자신의 약점과 직면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글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잡아본 10개의 콘텐츠 소재입니다. 네, 이제 미션이 전부 끝이 났는데 이걸 어제 마무리하면서 문득 앤드류 채널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어요. 근데 그때 감정이 저는 뭐랄까 좀 좌절감 같은 거였습니다. 와, 난 이 사람처럼 절대 못 살 것 같은데? 좀 그런 벽을 만난 느낌?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저도 앤드류랑 비슷한 결 맞추려고 부지런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하고 아, 왜 하필 난 게으르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구나. 넥스트 드로우 앤드류는 또 다른 앤드류를 찾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대체 불가능한 사람을 찾는 거구나 라는 걸요. 저는요, 이 게으른이라는 이름으로 그 누구도 또 앤드류조차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꼭 넥스트 드로우 게으른이 되어서 나중에는 앤드류님과 꼭 협업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게으른이었습니다. 왜 나 울 것 같지? 이거 그냥 풀 영상 올리면 안 돼요? 게으른이 지난번에 저한테 혼났잖아요. 제 혼이 아니라 약간 제가 뼈 때렸잖아요. 진짜 똑똑하시네요. 너무 기대를 많이 했어가지고 아우, 지난번에 많이 실망을 했다가 이러면 이분 떨어질 것 같은데 약간 이랬다가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뭔가 자기만의 답을 너무 많이 찾아오셔서 피드백을 드릴 게 없어요. 제가 그때 드렸던 피드백을 너무 정확히 간파해서 너 근데 이건 생각 못했지? 하면서 약간 펀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지난번에 갖고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부지런한데 왜 게으른 척 하세요? 라고 했던 기억도 있고 게으른 사람이면서 왜 남한테 가르치려고 하세요? 이러면서 전 납득이 안 됐거든요. 뭐야 이 사람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남한테는 게을러 된다고 얘기하지? 약간 이런 거였어요. 진짜. 근데 그거를 넘어서 거를 갖고 와버리시니까 이 사람은 정말 다양한 얘기를 그것도 되게 재미나게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확 들었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쁜 모태솔로는 없다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박영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남성이 연애 고수라면 혹시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믿는, 아마 믿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저라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불과 8년 전 연애가 너무 하고 싶었던 제 모습인데요. 이 남성인 제가 이 옷을 입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들으신다면 더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썸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썸녀와 같이 탔던 유람선에서 공개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 20명이 보는 눈 앞에서요. 과연 이 공개 고백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저는 대차게 까였습니다. 근데 대차게 까이면서도 저는 나름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를 보면 남주인공들이 여주인공들에게 공개 고백하고 여주인공들은 감동을 먹잖아요. 저 또한 용기 내서 진심을 표현한 거니까 감동을 먹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에버랜드에 입사하기도 했지만 제가 했던 것은 심리학 책을 한 10권 정도 쌓아놓고 읽은 일이었습니다. 그냥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블로그에 칼럼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댓글로 연애 상담 문의가 들어온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저야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연애 상담을 그냥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애 상담을 진행했던 모태솔로 분들이 연애에 골인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20대 여성분과 교제하길 원하던 40대 남성분들, 남중, 남고, 공대, 군대, 모쏠의 정석을 밟으신 모태솔로 분이 저의 연애 상담을 통해서 연애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애 상담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저는 제가 작게만 생각했던 모태솔로 고민이 결코 작은 고민이 아닌 모태솔로 갤러리에 가보면 87만 개의 고민글이 달릴 정도로 엄청 큰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들이 엄청 복잡하거나 특별한 어떤 문제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흔히 할 법한 어디서 이성 만나야 되나 막막하다. 연락이 안 되면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형선고를 들었는데 이 말을 그만 듣고 싶다.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세상에 나쁜 모태솔로는 없다라는 저의 채널 기획입니다. 이 그림은 저의 채널 기획을 한 장의 페이지로 이해를 도와주는 컨셉 아트인데요. 이 캐릭터인 제가 연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성들에게 하트 뿅뿅 지팡이, 저의 컨텐츠를 의미하는 건데요. 컨텐츠를 도와준다는 기획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한 썸네일을 보여드리자면 쉽게 불안해지는 남성분들이 보면 좋은 썸녀가 일십했을 때 보면 좋은 영상. 남자로 안 느껴져 라는 사형 선고를 들은 남성분들이 보면 좋은 남자로 안 느껴져 라는 말의 진짜 의미. MZ들이 이성을 만나는 곳이라는 연애의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보면 좋은 영상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획들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글로 적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데 강점이 있는 사람이고 유튜브로 표현했을 때 다양한 시청각 자료로 모태솔로 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제 주요 소통 창구는 유튜브로 선택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 이미 비슷한 연애 불안, 연애 장소 등을 다룬 다양한 채널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에게 본받을 점은 바로 이분들이 뇌피셜이나 아니면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 어떤 솔로분들의 커뮤니티에 잠입해서 커뮤니티에서 나온 고민들을 토대로 상담 사연을 컨텐츠로 만든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상대방이 원하는 진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저 또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지금 모태솔로 단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똑같으면 저를 봐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겠죠. 제가 제공하는 차별점 중 첫 번째는 바로 심리학을 기반해서 컨텐츠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연애 컨텐츠 특성상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조언이다 보니 상담을 듣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쉽게 되지 않고 당장의 사연은 해결할 수 있더라도 추후에 해결하는 데는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리학을 토대로 조언을 드린다면 이해도 쉽게 되고 또 추후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공한 차별점 두 번째는 에버랜드 알바한 제 경험을 살려서 제가 중간중간에 채널에 카메오로 출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연애 컨텐츠 특성상 얘기가 길어지고 자신의 경험담이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코스프레를 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상황극을 연출하면서 시청 지속 요소로 유머를 더해서 차별성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연애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애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배우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해 더 깊게 이해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신다면 분명 연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태솔로 친구, 동생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이 혼자서 이 어려움을 끙끙 앓는 것이 아닌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제가 될 수 있다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상 김팔프 드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발표 전개가 너무 좋네요. 재밌는 스토리 먼저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시작했는지를 보여줬고, 자기가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하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난 이거 말할 자격 있다. 얘기하고, 갤러리에서 이런 고민을 있는 사람이 이만큼 많다. 그래서 시장의 규모까지 먼저 말하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막 썸네일이랑 제목 같은 거 보여줬는데, 되게 흥미로운 제목들이었어요. 나중에 차별점까지 고민하신 부분도 재밌었고,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유튜브를 하고 싶으세요? 유튜브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습니다. 이거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약간 자기의 메시지랑 이런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출판을 도와주려고 원래 시작을 한 거였어가지고 어쨌든 책이라는 거 자체가 하나의 나한테 명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 이야기를 담은 딱 그거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건데 영채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나요? 제가 물론 되면 좋겠지만 근데 사실 이번 기획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얻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출판 기회를 굳이 주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탈락. 장- 장난이에요. 지금은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 당뇨에 걸렸던 준이로 인해 채식 간식을 개발하게 된 준이 누나 김솔민입니다. 준이 누나는 이제 아팠던 준이로 인해서 채식 간식을 개발하고 채식주의자가 된 요리사인데요. 저처럼 반려견을 소중하게 여기는 보호자들에게 유익한 건강 채식 콘텐츠를 제공하고 반려견의 건강이 증진되는 걸 보면서 보호자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반려견 채식 레시피인데요. 콘텐츠를 예시로 좀 만들어 봤거든요. 진단받고 병원에서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해서 쓰레기통 근처를 맴돌며 우울해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의 차별화는 물론 채식 카테고리는 기본일 뿐만 아니라 레시피 관련해서 준이의 스토리를 함께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든 레시피를 프리기프트 형식으로 팔로워분들한테 직접 이제 전달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형은 1분 미만의 짧은 릴스로 만들 예정이고요. 준이에게 해줬던 레시피뿐만이 아니라 편식하는 친구들을 쉽게 먹일 수 있는 레시피라던가 보호자랑 함께 먹을 수 있어서 한꺼번에 만드는 레시피, 냉장고 털이 레시피, 20분 컷으로 끝내기 이런 거나 고기 같지만 채식인 레시피. 두 번째는 이제 건강 정보인데요. 슬기로운 비견 생활인데요. 예시 보여드릴게요. 반려견 수랑 무슨 상관? 채소를 먹으면 정말로 반려견이 건강해질까? 채소와 면역력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가 실제로 경험한 그 영양 정보들을 다 담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대체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강점인 것 같고요. 채식만 하는 반려견보다 아픈 반려견보다 일반적인 반려견의 보호자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유입이 많아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해서 간식을 구매하는 팁이라던가 노견을 케어하는 팁이라던가 모든 고기를 먹는 반려견 보호자들도 좀 필요로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소재로 이제 좀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컨텐츠인데요. 반려견을 위한 당신의 세련된 선택은 무엇인가요? 반려견을 위한 보호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이 리서치 자료는 반려견 전문 사진 작가인데요. 즉흥 길거리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무료로 사진을 촬영해주고 이 반려견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하는 컨텐츠이거든요. 장점은 사실 보호자를 실제로 만난다는 점과 각자 다른 방식의 애정 표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인데 이 강점에 저희가 좀 보완을 한 게 비견 로그라고 강아지와 보호자의 그런 브이로그 같은 영상과 인터뷰인데요.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이 널려 있어요. 둘이 걸을 땐 더 발걸음에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의 강점은 매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는 점이에요. 7분 정도의 유튜브 영상을 만들 건데 릴스로 좀 편집해서 좀 올릴 생각이고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새로운 컨텐츠들을 좀 이제 기획해봤어요. 그래서 뭐 함께 등산하는 거, 그리고 채식으로 강아지 생일 파티 준비하는 그런 모임의 컨텐츠라던가. 그래서 제가 사실 반려견 준이로 인해서 제 인생이 통째로 채식 간식을 개발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반려견의 사랑을 경험한 보호자들이라면 반려견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진짜 믿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준이 누나로서 반려인들을 좀 지지할 수 있는 존재로 남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들이 발표를 진짜 잘하게 됐다라는 느낌이 되게 들어서 좋았고, 근데 왜 발표를 잘했냐고 하냐면 제가 말했던 그런 것들을 다 채워오시니까 뭐 하겠다는 건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사람들은 내 걸 볼 거고 이러이러해서 사람들 볼 거고, 이거에 대한 플랜이 명확히 이제 리서치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납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드리자면, 이 사람은 컨텐츠 안 만들어 봤구나. 저걸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이 많은 걸? 이거 하나 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네 개 다 좋거든요. 앞부분 거는 이제 솔민이 이제 만들 것들이 보였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되겠네 하는데, 뒤로 갈수록 너무 이제 광범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지금 내 카파, 내 역량에 맞춰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이 정해 오셔야 돼요. 제가 인스타그램 알려주는 컨텐츠 쭉 만들다가 이제 거기서 역량을 키워서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 뭐 지역 특성 브랜딩, 이게 점점 이제 넓어졌듯이 준이 누나님도 지금 이 정했던 이 한 네 개 중에서 하나만 우선 제대로 해보는 거, 그리고 액션 플랜을 잡아서 언제 촬영하고 얼마나 시간을 걸려서 편집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주기적으로 어떻게 업로드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짜오시면 이 네 개 중에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거를 했구나. 약간 이런 게 생길 거예요. 안녕하세요. 넥스트 드로앤드류 마지막 미션 발표의 제목은 죽음이 된 사랑입니다. 페르소나는 마음의 회복을 돕는 관계 디자이너, 상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죽음 준비 여정을 안내하는 가이드이고요. 누구를 위하는가라는 목적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을 위로하고 싶은 사람,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 죽음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는가? 저의 메시지인 Love is the Answer에서 나온 주제인 사랑, 관계, 죽음에 대한 4가지 카테고리의 아티클을 웹사이트와 SNS 카드 뉴스를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먼저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혼란스럽고 불안한 그런 상태일 때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정서적 불안 및 관계 갈등을 해결해서 결국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신 이후라면 슬픔이 우울로 이어지는 지속적 애도 장애를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애도를 통해 죄책감과 후회로부터 자유해서 의미 있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컨텐츠입니다. 먼저 관계에 대한 10가지 소재를 소개하겠습니다. 실패, 트라우마, 성장, 기질, 용서와 용기, 시간, 가족, 우정, 해결과 종결, 소명으로 저의 이야기와 버무려진 컨텐츠 제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행정, 장소, 감정, 장례식, 기록, 직업, 존재와 부재, 우울증, 애도, 반려동물.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요, 태도, 목적, 공간, 봉사, 이별, 편지, 약점, 언어, 감정, 선교. 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컨텐츠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컨텐츠 플랜인데요. 제가 가진 이 3가지 키워드를 4가지의 이 카테고리로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간은 언제 어디서든지 꺼내어 읽을 수 있는 편지 공간인데요. 다정한 안부와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질문이 담긴 편지들로 읽는 독자분들께 한 줌의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간은 먼저 상실을 경험한 유가족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이 경험을, 이별의 고통을 나누고 다시 살아갈 힘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 공간은 죽음을 준비하는 이제 실용적인 가이드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팁,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위한 마인드셋과 같은 읽을거리들이 담긴 공간입니다. 마지막 4번째 공간은 이 주제와 관련된 음악, 예술, 문학 등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키워드들을 목차의 형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드로앤드류와 함께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 삶의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혼자 꿈꾸면서 그려갔던 막연함이 함께한 이 참가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드로앤드류님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기대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했고 감사했다는 인사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디아님 같은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나요.
왜냐면 너무 장점이 많은데 저는 리디아님 PPT가 제일 멋있거든요. 디자이너 출신으로서 디자인 너무 멋있고 목소리 톤 너무 좋다. 근데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그게 왜일까를 계속 생각해봤는데 리디아님이 계속 쉽게 쉽게 쉽게라고 얘기하거든요. PPT에서 쉽게라는 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겠다. 사람들이 쉽게 소비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전혀 쉬운 게 없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관계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건지 뭔가 더 구체적인 게 없고 계속 둥근 느낌이랄까? 들어가려다 말고 하는 느낌이랄까? 약간 저를 이렇게 잡아채서 이렇게 확 해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말 걸고 싶은데 나한테 말 걸지 마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왜 이게 다가가기 어렵지? 제가 관심 가질 만한 주제거든요. 뭐 사랑? 저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저도 죽음의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게 다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위로를 하고 싶은 사람을 하면 여기서 파생될 게 또 너무 많고 관계를 회복하면은 그거에서도 너무 많고 죽음의 준비성 하면 너무 많고 이 세 개를 같이 가져가려니까 너무 둥글게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관계 디자이너가 이 사람은 무슨 관계를 디자인하는 거지? 죽은 사람과의 관계인가? 이별한 사람과의 관계인가? 가족 간의 관계인가? 되게 명확했으면 좋겠거든요. 아예 내가 죽음을 다룰 거면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의 관계 회복만 다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사랑하고 싶은 그대에게 막 관계를 하고 싶은 그대 근데 죽음이 가까워진 그대에게 그래서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인 거지? 약간 리디아님이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리디아님 이건 이 뜻은 뭐냐면 리디아님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사람들은 못 다가가요. 하나를 제대로 해서 하나를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라리 오히려 관계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오은영 박사님은 아이와 부모 이걸로 그것만으로도 콘텐츠가 너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더 관계 디자이너 같아요. 그래서 리디아님은 가장 자신 있는 내 분야를 가족과의 관계야? 죽은 사람과의 관계야? 친구 관계야? 이거는 리디아님이 정말 이 내려놓는 순간 지금 리디아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능력들이 그때 발휘될 것 같아요. 결국 하나를 뾰족해 해서 여기서 확장시켜서 이걸 했고 여기서 확장시켜서 이걸 했고 아 그럼 그제서야 이 사람은 이걸 다 결국 아울렀구나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 알려준 유튜버로 시작을 해서 쭉쭉쭉 알려주다가 왜 사람들이 못할까? 아, 퍼스널 브랜딩 할 줄 모르는구나. 퍼스널 브랜딩 안에서도 막 뽑았어요. 아, 그럼 퍼스널 브랜딩 하다 보니까 사람들 질문이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뭘까? 그게 자기개발이구나. 그 주제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자기개발 안에서도 우선 가장적인 거는 경제적 이거니까 저는 돈 얘기를 먼저 시작했죠. 돈 버는 법. 나의 능력을 키워서 그걸 돈으로 하는 법. 이걸로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계발이 다 아니에요. 나의 정신건과 나의 심리 자본도 잘 채워야 나머지 것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 선생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 모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고 요즘 관심 있는 거? 그래. 사실 외모를 가꾸는 것도 굉장히 자기계발이야.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다 다루려고 했으면 쟤는 뭐 하는 앤데? 이럴 텐데 이걸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큰 주제 확장. 그럼 내가 이 풀 안에서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또 큰 주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지. 처음부터 저는 지식자본, 경제자본, 정치자본 이거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으면은 아무도 안 봤을 것 같아요. 제 영상. 저 드로앤드루님 피드백 들으면서 좀 좁혀진 게 있어요. 관계이고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관계와 사랑의 문제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네,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그렇죠. 사실 나와의 관계만 해도 풀 거 진짜 많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책 한 권 썼는데 책 한 권에 이 많은 걸 담으려니 네, 고민이 있었는데 딱 드로맨드류님이 봐주셔가지고 네, 나와의 관계로 좀 더 저는 정리를 해보면 좋은 글과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진행하기 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백입니다. 저는 이 진행이란 키워드, 진행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 백이를 브랜드 삼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저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자, 아나운서, 쇼호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들, 말 잘하고 싶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싶습니다. 행사 기획자들이 저를 진행자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만 알고 싶은 진행자를 찾았다. 생각보다 내용들이 깊고 유익한데? 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면 행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텐츠 제목을
콘텐츠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스피치라는 주제 안에서의 제목들입니다. 유명한 분들의 스피치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제가 쾌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단순 발성과 발음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넘어서 메시지와 이야기까지 내용적인 면도 중요하고요. 전달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재를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을 잘했더니 넘버원이 되었다. 유튜버 미미미누님이 발표 개잘하는 이유, 가장 쉬운 발음 좋아지는 법 등등의 제목들을 뽑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행사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진행자는 플랫폼이고 참가자는 컨텐츠더라고요. 관점을 살짝 다르게 보면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 한복판에서 항상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이나 지난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를 작년에 2학번 새내기가 무대에서 소주를 까면서 부르는데 그게 너무 청량했어요. 그리고 댄스 스포츠라는 굉장히 활발한 장르의 댄스를 70대 노부부가 쾌활하게 추는 모습은 저에게도 대단한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즐거운 이야기들 제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자신감인데요. 외적으로 금전적으로 가진 게 많지 않은 제가 목소리와 마이크 하나만으로 항상 밝고 떳떳하고 당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점들, 그런 접근법을 자신감 높이는 법이란 소재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컨텐츠들을 어떤 유형으로 풀어낼 것이냐? 저는 여러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행사 브이로그 영상인데요. 현장 촬영복만 스트레이트로 보여주면 가공되지 않은 컨텐츠라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볼 거고요. 익스플레인 영상들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말하는 데 있어서 스크립트를 잘 써서 오디오는 훌륭해질 수 있어도 이거를 자료 화면으로 비디오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단조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몰두해서 이런 것들을 비디오와 영상까지 잘 결합해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B는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내 생각을 말하는 데 있어서 야외로 나가서 조금 더 신나게 말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포맷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브이로그도 있는데요. 브이로그는 이제 자신감과 관련된 부분들 어떤 이런 브이로그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있습니다. 구독자 사연이나 여러 라이브 가능한 것들 이런 식의 영상으로도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제 발표를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앤드류님 뵙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이었고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당선이 되어서 앤드류님과 함께 행사 뛰고 싶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백인님 앞부분에 되게 잘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플랜 짜기에서 이분은 그냥 그럼 자기가 그냥 본인 하던 거 계속 한다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 지금 하고 계신 거 썸네일 갖고 오신 거잖아요. 저는 앞에 약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거랑 제목 짓기를 봤을 때는 되게 쇼츠 영상이 되게 많이 떠올랐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물꼬는 틀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내 컨텐츠로 계속 사람들 날 보게 만드는 걸 해야 되는데 그동안 해오셨는데 그게 조금 그 컨텐츠 조회수나 이런 게 조금 아쉬웠을 테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고 내 가치를 어떻게 더 쉽게 전달하고 그걸로 사람들을 계속 나와 소통하는 사람들로 만들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백이님이 장점이 뭔지를 잘 아시는 분이어가지고 그건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백이님의 단점이라고 또 짜면 말은 귀에 쏙쏙 박히는데 내용은 안 박히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근데 그게 왜일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백이님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들어갈 공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그런 가치를 간략하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식으로 콘텐츠를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리서치할 때 자기랑 비슷한 크리에이터도 좋지만 백이님은 오히려 레어리님 치면은 이 사람이 단발이 잘 어울리는 이유 그래서 막 되게 잘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백인이 그 되게 잘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가 행사, 스피치 이런 거 한다고 그 스피치만 리서치를 하면은 진부해져요. 그리고 차별점을 찾기 좀 힘들고 근데 다른 분야에서 가치를 전달하는 그 포지션이 비슷한 다른 분야의 거에 그거를 흡수해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쇼츠로 접근해 보시면 백이님 길어지면은 잘 안 들리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계속 만나고 들을수록 근데 백인님은 그게 있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 사람을 이렇게 끄는 목소리와 톤과 그 태도와 그 자신감이 딱 이러거든요. 그래서 숏폼에 더 약간 강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념을 바탕으로 작업하는 다원예술가, 죽음을 그리는 퍼플 아티스트입니다. 퍼플 아티스트의 페르소나는 죽음을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죽음 소통가이자 죽음을 계기로 한 자아 성찰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 그리고 죽어감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례 지도사입니다. 이런 페르소나를 가지고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 사유해보고 싶은 사람들, 죽음을 계기로 한 자아 성찰로 나다움을 단단히 다져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콘텐츠들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죽음을 계기로 한 자아 발견과 자아 소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사람들과 죽음을 소통하면서 느낀 거는 차례가 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면서 자신을 비교적 쉽게 대입해 볼 수 있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제 이야기, 저의 경험, 저의 감상, 저의 느낌들을 담은 걸로 소재들을 쭉 뽑아봤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죽음과 죽어감에 관한 소통이 주제입니다. 소재로는 이제 제가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했던 경험이나 혹은 제 인생에 있어서 소통을 나눌 법한 이야기들, 사람들에게 소통의 거리로서 건넬 수 있는 주제들로 해서 죽음과 어떤 감정적인 거, 현상적인 것들을 연관시켜서 이 소재들을 10가지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죽음과 죽어감에 관한 사유인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장례지도사로서의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장례지도사로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6년 동안 퍼플 아티스트 작업을 하면서 생각해온 것들이 있고, 근데 또 시작하고 나니까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담은 소재들이 10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메시지와 플랜으로 그려가고 싶은 매체는 글과 그림과 영상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저의 신념을 글로서 구체화하고 그림으로서 시각화하고 영상으로서 사례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글은 이제 출판 혹은 브런치 뉴스레터를 통해서 저의 인사이트나 경험을 풀어내는 에세이가 될 거고요. 그림은 이제 웹툰, 일상툰을 그려가고 싶고 유튜브는 제가 작업실에 있는 브이로그를 활용해서 내레이션을 까는 형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레퍼런스로 첫 번째는 웹툰 죽음에 관하여를 연구해 왔는데요. 이건 신이 저승해온 사람들이 지닌 각각의 사연을 듣는 이야기를 그린 웹툰이에요. 그래서 저와 닮은 점은 죽음을 주제로 하고 있으면서 죽어감에 대한 고찰을 하게 만드는 글과 그림이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왜 잘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글 작가가 쓰는 담백한 문체, 그리고 그림 작가가 보여주는 거칠고도 단순한 그림체,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표현하는 최소한의 설정이 너무 딱 맞아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울 점은 이런 심플함, 단순함, 기교 없는 그런 서사와 통찰일 것 같고, 제 콘텐츠와의 차별점은 어떤 색감적인 부분, 저 작가 자신의 경험과 서사에서 차별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줄기차게 6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 죽음을 그리는 퍼플 아티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뼈 아픈 피드백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잘 받고 오셨네요. 집요하게 쫓아가서 정리해 온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 3개로 나눈 게 너무 좋네요. 그 주제 1, 2, 3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게 하나의 네. 챕터로 보였어요. 그래서 챕터 1에서는 죽음이 오기 전에, 음. 2는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주제 3은 그 후에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거 너무 좋다. 서사도 되게 좋고, 그러면서 그 중간에 또 장례지도사까지 또 나의 자격을 더 채우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서 와, 이제 진짜 정리가 됐구나, 페르소나 목적 컨텐츠가.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건, 이제 웹툰을 그려본 적이 있어요? 이제 와서 만들려고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림이? 네네네. 아이패드로 습작처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은 연습이 필요한 상태기는 해요. 근데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는 꾸준히 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에세이를 쓰고 유튜브 작업실 브이로그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영상 에세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컨텐츠 제작에 있어 한계를 두지 않을 것 같아요. 로 페르소나는 작업을 전파하는 작업지로사로 비전은 내 일상에 작업이 가득해야 행복하다. 내 하루를 작업으로 채우자.
콘텐츠는 작업 탐구 일지, 작업을 성공하는 꿀팁, 작업 마스터 과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얘기하는 작업이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는 모든 활동 중에 개인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작업이라고 해요. 개인이 하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작업의 범위도 엄청나게 다양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작업을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리라는 활동을 귀찮아 하시는 분이라면 밥이 없어? 그럼 라면으로 대충 때우지 뭐. 배달 음식 물리기는 하는데 그냥 배달 또 시키지 뭐. 이렇게 요리라는 활동을 그냥 자기 삶에 없거나 의미 없는 활동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에 반면 앤드류님이나 이현님의 말씀을 보면 요리는 나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생각하는 과정이자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결정체인 그런 의미를 가졌어 라고 본다면 요리는 작업이 되는 거죠, 이분들에게.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작업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의미는 앞에서 그냥 요리를 활동으로만 보는 사람보다 이렇게 작업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더 행복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작업 탐구 일지라는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은 만약에 커피 마시기라면 커피 마시기를 무슨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커피를 못 마시게 된다면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라든지 육아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텐츠는 작업을 성공하는 꿀팁인데요. 사람들이 작업 치료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네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냥 물리치료처럼 움직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작업 치료 영역이 엄청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치매 같은 경우도 인지 저하로 이제 원하는 활동들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 치료사가 이제 인지 향상과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정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저희가 작업으로서 정신 건강을 회복시켜 드리고, 이런 진단군을 가진 아이들이 발달상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작업 치료사가 돕고 있습니다. 편식이라든지 씹거나 삼키기가 어려울 때도 작업 치료사가 하고 있고, 정말 뭔가 할 때는 실행력이 필요하잖아요. 실행력을 돕는 메타 인지들 활용하는 치료사도 작업 치료사입니다. 그래서 일상분들이 작업을 성공하는 꿀팁을 얻기 위한 거는 인지나 메타인지, 정신건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의학적인 지식을 쉽고 유익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지라고 하면 집중력을 폭발시키는 법, 치매 할아버지한테 나를 잊지 않게 하는 방법, 메타인지면 실행력을 높이는 5가지 방법, 정신건강이라면 우울함과 멀어지는 10가지 작업,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작업 마스터 과정은 제가 기존에 이제 하려던 과정이고 의뢰인이 원하는 작업을 마스터하는 과정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의 목적은 장애인은 못하니까 그냥 네가 돕는구나, 동정의 대상이나 못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고 의뢰인의 각각 매력을 담고 의뢰인은 그냥 도전하는 멋진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작업을 성취하면서 느껴지는 행복감을 잘 담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작업 치료 쪽에 있다 보니까 세계가 되게 좁고 드로앤드류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 작업 치료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지, 그리고 제가 사실 PPT도 제일 별로라고 피드백 받았는데 좀 열심히 해보려고 디자인도 열심히 해보고 그러면서 저도 성장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신 드로앤드류께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들은 생각은 그러니까 작업이 뭐야? 이렇게 하면 작업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럼 작업이란 키워드를 빼고 알려줄 수 있어야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퍼스널 브랜딩도 되게 어려운 단어긴 해요. 그래서 저는 퍼스널 브랜딩 말하긴 했지만 약간 그거를 조금 더 사람들 관심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면 어떤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이제 했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란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 작업이란 말을 조금 잘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대체하든가 남들이 알아듣기 쉽게. 근데 계속 작업 이러니까 뭐 작업한다는 거지? 아큐페이션 직업 아니야? 그럴수록 대체 단어를 좀 찾아오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리고 송은님은 유튜버 하고 싶어요? 유튜버가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많이 도전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진짜 작업치를 좋아해가지고 작업할 땐 진짜 텐션이 좀 다르긴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의 동기랑 이런 걸 끌어올려야 돼가지고 좀 다르기는 해요. 지금 저는 오히려 지난번보다 되게 난해해진 느낌이에요. 좋은 점이라고 하자면 남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게 만들까에 대한 접근을 들어온 것 같은데 스스로 정리를 못한 느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다 각자 재밌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뽑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송우님은 그걸 가다 보니까 이걸 약간 버린 느낌이랄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1차랑 지원서 다시 찾아봤어요. 이분이 뭐 때문에 뽑혔지? 이러면 무슨 얘기를 내가 들으려고 이분을 뽑은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올 때는 그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 아쉬웠고 이거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하고 싶다. 이런 것들로 들어갔는데 뭔가 대중성을 느려고 노력하신 거는 보이는데 저는 되게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었거든요. 나의 작업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치료하는 친구들과 나와서 한다는 건지 신데렐라 도와주는 할머니는 어디 갔지? 약간 그 컨셉도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피드백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 문제점은 송우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시작하셨는지를 다시 재정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다시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왜 하지? 나 이거 뭘 위해서 하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저희 채널. 지원자분들이 어떻게 변해왔고, 어떻게 자기 그 색깔을 뾰족하게 만들었는지를 체득해서 송우님이 다시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되게 복잡해요. 엄청 난해하고, 많이 더 복잡해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까망고 임지혜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왜 시작했나? 문제적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 아이도 성공 원하면 해야죠. 근데 성공해보다는 어떤 순간에도 이 아이가 작은 행복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 성공을 쫓는 과정에서도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품고 살고, 그 이후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싶었다는 것을 스스로 좀 깨닫게 됐어요. 네, 저는 행복해요. 돈이 들어오는 좀 많지는 않은데 저도 행복하거든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 MZ들이 막 행복을 위해 포기한다는 결혼, 연애, 자식, 꿈, 소망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행복해요. 저는 남편도 잘 사랑하고 저희 아이도 잘 사랑하고 심지어 저를 잘 사랑해서 그냥 하루하루가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걸 가지고 있지 않지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노하우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르소나는 남편도 사랑하고 아이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T 인간이고요. 책 제목으로 생각한 게 너의 모든 순간은 결국 행복으로 이어질 거야. 사람들이 보통 불행한 이유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게 막 좌절 속에 있을 때 불행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수능 실패해서 재수했고 뭐 대학 떨어지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림 반대하셔서 그림 못했고 집이 지금 가세가 기울어서 가난하고 막 저희 집 문짝이 썩어서 막 문고리가 빠지고 막 그런 데 이사 갔지만 결국 제가 그 집에 이사 갔기 때문에 나 넥스트 드론들을 도전해보자 이런 결심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불행이라는 순간들이 결국 행복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전 모두가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이 멀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사랑과 위로, 용기를 주면서 지금도 너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좀 힘을 주는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디자인을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가족 안에서 풀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부제로 엄마에게, 딸에게, 그리고 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이런 책을 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행복해졌나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가난한 게 너무 싫고 돈 없는 게 너무 속상하고 비교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작년 12월에 그 아까 말한 썩어 빠진 집에 이사 오면서 아니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난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행복으로 도달한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과거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후회되는 나를 용서하고 안아야 지금 나도 안아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제가 저를 안아줬던 방법들. 그래서 이제 과거를 좀 용서하고 안으니까 제가 현재에서도 낙관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집 낡긴 낡았어. 근데 내가 여기서 뭘 하면 나아질까를 고민하는 게 저는 행복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행복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과거 용서, 현재 받아들이고 긍정적,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주제로 소재를 이제 뽑아봤는데 부모님이 비혼주의자인 썰푼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진 않으셨는데 비혼주의세요. 저 8살 때부터 결혼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전 결혼을 했죠. 그리고 현실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생각 갖기 이런 거에서 48년대 집 셀프 리모델링 한 썰푼다. 제 남편이 저희 과 훈남이었는데 제가 그 훈남을 사로잡은 방법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제 연애와 사랑, 결혼 이야기도 풀고 싶고 끝인사로는 드로앤드루님 이거 넥스트 드로앤드루 되게 돼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제 나름 뾰족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한 것들도 드로앤드루님 피드백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거 너무 많이 느꼈고, 피드백 받고 또 넥스트 드로앤드루 시즌2를 또 다시 보면 또 다르게 보이고, 그래서 진짜 배울 게 아직 많았다는 걸 이걸 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고, 내 이야기도 뭔가 재미있는 구석이 있구나라는 확신도 더 갖게 됐고, 전 사실 주변에 그런 거 해서 뭐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드로앤드루님을 보고 해서 뭐 하는 게 아니야.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서 멋지게 자기 삶 찾는 거야. 깨달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까만콩님은 저는 사실 지금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저번에 제가 드렸던 피드백 하나 더 하자면 엄마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많이 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엄마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그 까만곰이 엄마라는 페르소나를 조금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고 그거를 하기 위한 장치들을 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인스타팀 열심히 하시면 지금 너의 모든 순간은 결국 행복으로 이어질 거라 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글과 그림으로써 더 사람들과 본인의 강점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에세이는 사실 진짜 진정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막 소설이나 뭐 이런 장르는 진짜 그런 글맛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에세이는 정말 자기다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반적인 평은 그 전에 피드백을 잘 만들어 오셨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얘기 되게 많을 것 같고 재밌게 공감하고 위로받고 또 얻어가는 게 있을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 글을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소년철학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보여드릴지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했던 기획을 더 디벨롭했어요. 소년철학은 김누보라는 페르소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김누보는 의미 없고 목적 없는 일상을 바꾸고 싶은 밀레니얼 세대이면서 자신과 세상에 대해 지적 호기심을 갖고 알아가는 친구예요. 결국 자기만의 철학으로 주도적인 삶을 만드는 사람이죠. 소년철학은 철학력을 키워 자신을 사랑할 지혜를 갖자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자신만의 생각과 철학을 갖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상담, 인터뷰, 그리고 글 구독 서비스 콘텐츠를 만들 거예요. 소년철학과 함께 한다면 결국 삶의 고통을 해결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지혜의 기술을 갖게 될 거예요. 멘토들의 최종 대안은 460만 유튜버 제이셰티님을 레퍼런스로 삼았어요. 이분은 전직 수도승이자 작가 그리고 코치예요. 현재 온 펄퍼스라는 목적을 찾는 팟캐스트를 운영 중이에요. 이분은 지혜를 굉장히 쉽고 실용적으로 퍼뜨리고 있어요. 소년철학 역시 대화의 기술과 잊혀진 지혜라고 불릴 수 있는 철학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 거예요. 시중 진담이라는 말이 있죠. 저희 와인바에 멘토들을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와 자기애를 배울 수 있는지 멘토들과 직접 술자리에서 만난 듯 편하게 이야기하는 콘텐츠예요. 다음으로 글 구독 서비스 주간 김누보는 리눔사 입문 콘텐츠 구독 서비스인 한 편을 레퍼런스로 삼았어요. 한 편은 논문보다 쉽고 책보다 짧은 입문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어요. 소년철학 역시 인문학 지식을 전달할 건데요. 리눔사의 한 편은 연구자 위주, 학문적이고 거대 담론을 다루고 있어요. 소년철학은 진짜 김누보가 파리에서 철학도로 유학생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진짜 삶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쉽게 철학을 배울 수 있는 콘텐츠예요. 그래서 주간 김누보를 구독하시면 프랑스어로 배우는 철학 수업을 받아볼 수 있어요. 파리 직장인의 삶을 엿보고 철학을 배울 수도 있죠. 저의 가장 친한 프랑스 친구인 이레네와의 대화도 있어요. 기독교인 게이와 무신론자 철학도 한국인이 친구가 되면 그들의 삶과 여정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콘텐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새로운 문화 경험을 하고 자아를 넓힐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철학이 있는 상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법륜스님의 증문족서를 레퍼런스로 삼았어요. 법륜스님은 스님이자 작가이자 지도법사예요. 129만 유튜버로서 쉽고 라이브로 가깝게 대중의 고통을 듣고 상담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소년철학 역시 철학의 지혜와 와인바에서 하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갓생, 자기계발, 사랑, 일 같은 굉장히 많은 밀레니얼 세대의 분들이 삶 중심에 있는 키워드를 다루는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1화, 사주, MBTI 같은 심리 테스트로 운명을 알 수 있을까요? 4화, 나만 빼고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무섭고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철학적 지혜로 해결해 드릴게요. 소년소녀 여러분, 나답게 살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철학으로 여러분의 삶을 꼭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소년철학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또 뵐게요.
우선 이번 발표도 너무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군더더기 없고 총체적인 평을 드리자면 지난번보다 좀 더 구체화됐고 드렸던 그 미션을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할 거고 액션 플랜도 정해졌고 근데 그 액션 플랜 가운데서도 내가 이걸 레퍼런스 삼았고 거기서 나는 이렇게 차별점을 가져갈 거다라고 딱 보여줘서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누보라는 만드신 그 브랜드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에 대한 확고한 그런 것도 있어서 되게 좋은데 저는 지금 3개로 나눠졌잖아요. 3개를 한 번에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해서 전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저는 두 번째 그 문화 경험 그 얘기가 되게 재밌어서 뽑았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그 이번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3번, 1번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의 색깔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얘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과정이니까 2번이 가장 잘 맞을 것 같고 본인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발성 수업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나 말하는 거 연습 그런 보이스 트레이닝을 좀 받으시면 저도 되게 받고 싶은데 저도 받아야 되는데 그 조금 더 사람들이 듣기 편한 말하기로 되게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목소리가 좀 떠있다고 해야 되나? 그 말투도 그렇고 그게 개선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ABA 나를 더하다 ABA 플러스 오지은입니다. 우선 피드백을 반영해서 제 자신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자폐치료 10년차 국제행동 분석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제 자신을 좀 더 돌아보게 되고 그 결과로서 그거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오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때로는 자폐해보자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자기의 인생을 살기를 갈망하는 또래들을 위해서 제시를 하고 싶고요. 그를 통해서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인생 실력을 사람들이 좀 키워봤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나 배울 점은 있다는 그런 인식을 좀 물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3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주제로 변환을 했어요. 실천적인 경험은 세상 탐구, 통합적 자기 이해는 자아 탐구, 그리고 일상적 ABA를 활용하는 거는 세상에서 자아로 들어오는 과학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걸로 잡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세상 탐구에서는 제가 세상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자아 탐구는 본격적으로 제 자아를 탐구하기 시작한 그런 계기들로부터 이제 쭉 해나가는 과정들이 나와 있을 거고 원리 탐구에서는 조금 더 저의 전문성을 발휘해 가지고 ABA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는 특히 행동주의에서는 어떤 행동을 학습하기 위해서 모델링이라는 거를 하는데요. 저의 롤 모델을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해요. 저는 처음 자폐인 치료를 시작했을 때는 이들을 치료의 대상으로 봤어요. 제가 세상으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봤는데 사실 모든 관계에는 서로서로 배울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들과는 다르게 너무 세상의 그 시선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그거를 차폐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나는 그냥 이들을 치료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들로부터 정말 배울 게 없을까? 이들은 자폐인들은 진단 기준에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자기한테 몰입하고 자기한테 몰두하는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하다라는 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부족한 저에게는 제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의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었고 제가 좀 더 저를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저의 신념과 가치가 생겼고 그거를 실천하고 나누려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콘텐츠 형식은 크게 2가지인데요. 일단 드로우 앤드루 지원할 때부터 실물 종이책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고 실천하는 행동주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실습 시크릿 파워노트라는 거를 통해서 이거를 읽는 독자들이 실제로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포스트잇처럼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추가로 넣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 저의 세상 탐구에서는 여전히 기억한다 2021년 8월 26일 제가 적색 수배자가 된 그때인데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경험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자아 탐구 쪽은요. 제가 좀 더 정말 진지한 저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큼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시됐던 때를 제가 한번 회고해 보는 씬입니다. 두 번째 콘텐츠는 오디오북 형식인데요. 제가 팟빵에서 토닥토닥 토크를 진행을 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서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구어체로 전달을 한다면 생동감과 진정성을 좀 더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의 오리지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또 심리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심리학과 졸업, 상담심리교육대학원 졸업, 그다음에 국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학문과 경험이 결합되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대안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거는 심리 전문가로서 제가 남들과는 다르게 나를 알아가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ABA가 글자를 바꾸면 나를 아나바가 되거든요. 나를 아는 순간 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자폐해 보세요. 지금까지 ABA 플러스 오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PPT가 되게 세련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말했던 신선한 메시지, 그리고 그걸 전할 자격,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이 너무 다 잘 담겨 있어가지고 PPT가 세련되지 않았을 뿐 사실 그거는 내가 굳이 갖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글로 풀어나갈 사람이라면 그거는 뭐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메시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이야기, 그리고 전문성, 자격 이런 것들이 너무도 충분해서 사실 되게 어려운 주제였거든요. 자폐.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가져오신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진짜 똑똑하다고 느껴지는 게 메타인지가 진짜 좋다고 느껴지는 게 자기가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없는 거에 구별짓는 걸 너무 잘해 오셔서,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줘야 되는 부분에 힘을 주고 힘을 빼야 되는 부분에 힘을 빼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얘기를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어쨌든 제가 피드백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저는 어떤 걸로 시작했으면 좋겠냐면 컨텐츠 형식을 뭐 1, 2, 3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분산될 수 있거든요. 그 본인의 얘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퍼스널 브랜드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고 이것 때문에 나는 때로는 자폐해보자 라는 이 메시지를 왜 전달하고 있는지 앞에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나오고 사례들이 나오고 이러면은 정말 재밌는 한 권의 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거랑 얘기했던 그 실습 시크릿 파워노트 요거를 2편으로 또 제작해서 아니면은 한 권에 그 이야기 그 뒤에는 좀 실용적인 얘기, 그 럭키드로가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럭키드로가 앞에 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뒷부분에 이제 조금 내가 실용적으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컨텐츠가 상상이 돼서 글에 굉장히 강점이 있을 것 같고 되게 어려운 주제고 되게 어려운 소재들인데 그거를 재미나게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게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확 믿음이 확 생겨서 이번 발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총체적으로 이제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프로젝트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너무 생각 없이 시작을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저처럼 생각 없이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 제가 여러분 생각 너무 많이 하게 시켰으니까 제가 볼 때 몇 분은 생각 좀 하셔야 되긴 한데 이제 저한테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피드백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만 생각해요. 여러분이 짠 플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약간 되게 감동스럽고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게 너무 재밌어요. 다 주제가 되게 다르잖아요. 메시지도 다르고 그게 내 채널이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었구나라는 거를 또, 그리고 이렇게 원석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좀만 다듬으면 다 되는구나 보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발전해서 또 저를 만나게 될지가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아예 함께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저희 채널이 있으니까요.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저희 넥스트 드로앤드류 뽑힌 분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여기까지 온 거 진짜 대단하잖아요. 1600명 중에서. 우리 해온 것들 하는 걸로 약속합시다. 레버를 당기는 걸로 약속합시다. 레버를 당기세요. 진짜로 제가 다 각자 하나 갖고 있는 가치들이 저는 반짝였기 때문에 뽑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꼭 세상에 전해서 꼭 빛을 보시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드로우 앤 드루갔어요.